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한 국도변에 서 있으면 차가운 안개 사이로 불이 꺼진 주유소의 녹슨 철골 구조물이 유령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캐노피 아래 주유기는 비닐천으로 덮여 있고 가격 표시판의 숫자는 반쯤 벗겨져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간판 소리만이 이 건물이 한때 사람이 드나들던 곳이었음을 증명합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던 주인은 지난해 겨울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의 월 수입은 한때 300만 원을 넘었지만 문을 닫기 직전에는 45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9년만 1466곳이던 전국 주유소는 2023년 만 783곳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만 875곳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틀에 한 곳꼴로 주유소가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주유소는 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숫자가 말해주는 잔혹한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8%였습니다. 2001년에는 11.5%로 내려갔고 2023년에는 믿기 어려운 1.7%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100원어치 기름을 팔아서 주머니에 남는 돈이 채 2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보다도 못한 수익률로 거대한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2008년 1억 원을 넘었던 업소당 영업이익은 2023년 7,40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기름을 팔아온 사장님들의 노고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주유소가 몰락한 세 가지의 핵심 원인과 폐업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함정,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그 시작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알뜰 주유소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기치 아래 밀어붙인 알뜰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진행해 가장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기름을 사들인 뒤 전국의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유소 사장님들은 정유사나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공급 단가와 물류비를 각각 따로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기름인데 리터당 50원에서 100원까지 싸니 당연히 알뜰 주유소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싼 가격의 이면에는 골목 안 작은 주유소의 비명이 깔려 있습니다. 옆 동네에 알뜰 주유소가 하나 들어서면 반경 5km 안에 있는 일반 주유소 두세 곳은 매출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가격을 맞추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손님이 떠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주유소 사장님들은 결국 하나둘 항복에 깃발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폭풍이 밀려옵니다. 전기차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고 경유도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보는 시대에 전기차는 1,000km를 달려도 충전비가 6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으로 같은 거리를 달리면 11만 원이 넘게 듭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라는 사실 앞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신차 판매의 90% 이상이 전기차이고 주유소의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기차 충전소의 수가 기존 주유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50%를 넘어서며 독립주유소들이 매출 감소로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유가와 전기차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올해 3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주유소에 들르는 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위협이다. 차량 연비도 꾸준히 좋아져서 같은 차를 몰더라도 예전보다 기름을 적게 넣게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유 소비량은 2018년 1억 6,704만 배럴에서 2023년 1억 6,049만 배럴로 655만 배럴이나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자인 주유소의 수는 그보다 느리게 줄어들고 있으니 남아있는 주유소끼리 더 적은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지 못하는 주유소는 그냥 문을 닫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폐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려면 지하에 묻힌 유리 저장 탱크를 전부 파내야 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최소 1억 5천만에서 2억 원 이상입니다. 토양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정화 비용만으로 토지 가격의 2배를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30년 장사해서 모은 돈보다 문을 닫는 데 드는 돈이 더 많은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유소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예 방치해버립니다. 전국에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가 700곳이 넘습니다. 이 주유소들은 도심과 농촌 할 것 없이 흉물로 전락해 있습니다. 녹슨 주유기와 깨진 유리창 너머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지하에 남아있는 기름 성분은 흙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는 폐업 주유소가 수년간 방치되어 마을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읍내 유일한 주유소마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반경 20km 안에서 기름을 넣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2년 새 전체 주유소의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홍천군은 182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주유소가 48곳뿐이라 100제곱킬로미터당 2.6곳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름 넣기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노인들에게 주유소는 난방유를 공급받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줄이 하나둘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28곳, 충남에서 22곳,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6곳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신규 등록은 2023년 전국에서 고작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여는 곳은 35인데 닫는 곳은 200이 넘으니 산술적으로 매년 150곳 이상이 순감하는 셈입니다. 이 속도라면 먼지하나 주유소 없는 지역이 대한민국 지도 위에 넓은 공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주유소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숫자 너머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사장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는데 월 매출 1200만 원을 올려도 남는 돈은 45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망해도 못 닫는다며 폐업비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62살의 이 사장님에게 남은 선택지는 적자를 감수하며 버티거나 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문을 닫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전남 광주의 한 주유소는 옆에 대형 알뜰 주유소가 들어선 뒤 하루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격을 맞추면 팔수록 손해이고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결국 폐업을 선택했지만 철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는 6년 전만 해도 폐업 시 토지 정화 비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억 원을 가볍게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고 운반하는 데만 1톤당 약 6,500원이 들고 다시 깨끗한 흙으로 되메우는데 1톤당 약 6,000원이 추가됩니다. 오염 범위가 넓으면 수천 톤의 흙을 파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주유소 폐쇄 절차도 복잡합니다.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고 주유소를 철거한 뒤 위험물 용도 폐지 신고를 하고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폐쇄 신고까지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만 3개가 얽혀 있어서 변호사 없이는 절차를 밟기도 어렵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폐업 비용을 더 지원해 달라는 주유소 측과 돈 벌 만큼 벌었으면서 무슨 지원이냐는 여론 사이에서 염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전국에 방치된 폐업 주유소가 700곳이 넘는데 산업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매시장에서도 주유소 부지는 찬밥 신세입니다. 토양 정화 비용이 숨어있는 폭탄과 같아서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어 주유소는 살아도 죽는 것이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기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국 주유소의 74%인 약 8,500곳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의 만여 곳에서 약 3,000곳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주유소 한 곳당 수익도 평균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3,000곳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정유업계는 이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GS 칼텍스는 에너지 플러스 허브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충전과 고급 세차, 그리고 카페와 편의점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주유소를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주유 공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충전 공간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SK에너지는 전국 40여 곳에 미래형 충전 시설을 설치하며 택배 물류 거점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대형 주유소 체인 서클K는 아예 주유기를 전부 철거하고 전기차 충전기만으로 채운 충전 전용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유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이런 전환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끼고 겨우 운영하는 개인 주유소에게 수억 원의 시설 투자는 또 다른 차원의 부담입니다. 결국 자금력이 있는 곳은 변신하고 없는 곳은 도태되는 양극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출 지원과 전원자금 보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업 시 토양 정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은 더딘 상태입니다. 주유소가 사라진 농촌 지역에는 이동형 주유 서비스나 난방유 배달 체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합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국도변의 그 주유소가 내일이면 셔터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30년을 버텨온 누군가의 인생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의 몰락은 단순히 기름 파는 가게가 줄어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소리 없이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우리 사회가 변화의 속도와 약자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의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합니다.